자, 여기 잠깐만 봐요. 이게 기출문제가 이번 주에 했었잖아요. 토요일 날. 일요일 날 했었나요? 공시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항상 기출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, 제가 기출문제, 저는 이게 낯간지러워서 잘 안 합니다. 홍보를. 이게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잘 안 하는데, 아마 우리 특강이 지금 제가 올라가 있는 특강만 해도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익힘장이 있잖아요. 요게 지금 올라가 있고 업로드가 돼 있고, 사례 특강이라고 해서 이미 업로드가 돼 있어요. 이게 9강짜리 올라가 있어요. 요건 14강으로 올라가 있고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보다는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. 이 기출 문제인데 항상 하는 말이, 기출 문제는 두 종류거든요. 하나가 어떤 거냐면 회차별이 나와요. 나중에 우리 나옵니다. 출판사에도 회차별 기출 문제라고 해서, 예를 들면 33회 때 기출 40문제, 32회 때 기출 40문제, 34회, 35회 회차별로 돼 있는 거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회차별로 들어가면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럼 10문제 중에 예를 들면 1번 반사회, 2번 뭐 통정어휘 표시, 3번 착오,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회차별 기출문제가 하나 있고, 단원별 기출문제가 있거든요. 두 개로 나눠져요. 단원별은 책 순서로 가는 거야. 배운 순서대로. 순서로 가는데, 순서로 쭉 내려가거든요. 내려가는데 회차별 기출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어디가 중요하게 나왔는지를 모르거든.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. 근데 단원별 기출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다 정리를 해요. 나름대로. 그래서 이걸 회차별 기출문제보다는 단원별 기출문제를 좀 보시라 그러거든요. 그럼 우리가 나가는 지금 기출문제 풀이 지금 하잖아요. 그러면 아마 그 공시법 시간에도 이제 출발을 해서 나가긴 하지만, 체력이 된다면 웬만하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저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, 저 민법은 총 한 700개 정도 지문이 들어가요. 근데 전부 다 지문이거든요. OX 지문인데 객관식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. 그냥 OX 문제이고, 올해 객관식 문제 중에 특이한 게 있었어요. 35회 때. 그래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판례가 변경된 거, 그건 숫자였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넣어놨어요. 일부러 넣어놨는데, 저는 예를 들면 변리사, 감정평가사, 노무사 전체 기출된 지문들을 구성을 했고, 아마 책 제가 쓰는 패턴이 두 개라, 지문이 나오면 여기 답이 문제가 있으면 밑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. 여기에 각주가. 그리고 각주에 전부 다 OX가 되어 있고 해설이 달려 있어요. 옆에가. 위에가 지문 OX고. 왜 그러냐면, 오지선다형은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나중에 하거든요.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기로 할 건데, 지금은 지문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고, 객관식 문제를 넣다 보니까 한 문제가 들어가면 같은 유형의 5개 지문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중요성을 노출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문장 형태로. 작년에 제가 할 때는 OX 문제가 아니었고 전부 다 옳은 지문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했거든요. 근데 올해는 OX 문제를 바꿔놨습니다. 그래서 밑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, 요것은 2월 2일 날 이게 구정 다음이거든요. 이게 나도 잊어먹고 있다가 차표를 검색하다 보니까 2월 2일 날이더라고요. 난 2월 3일 날 차표를 예약해놨는데 못 올 뻔했어요. 이걸 확인 안 하면. 농담이 아니고 진짜 2월 3일 날 7시 1분 참가를 예약을 해놓은 거야.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내 노트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차표를 변경해가지고 2월 1일 날 올라와요. 제가 저녁쯤에 올라와서 이날 강의를 하거든요. 이거 안 되네. 요거 하고요. 그다음에 9일 날 한 번 더 해요. 그래서 이게 첫날 민법 총칙하고 아마 물권 정도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거 하고요. 요거 책이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특강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, 기출지문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야기하지만 70~80%예요.
거의 대부분들이.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얼마나 나오냐가 문제인데, 저는 객관식 문제를 지문을 만들었던 이유가 객관식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들어가져요. 근데 문장 지문으로 하면 엄청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문제풀이 하기 전에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거고, 이게 이점이 나오던 게 또 나오니까.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한 확실한 정답이긴 한데, 뭐 정답은 정답이지만 거기서 한 7, 80% 나오니까 자기가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.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를 하루 내 수업을 하잖아요. 그럼 중간에 지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체력 보충 같은 게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이게.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하면 될 것 같고, 보통은 10시부터 6시까지 하긴 해요. 근데 약간 오버될 수도 있어요. 민법은 다른 과목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문 문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특강을 할 때 문장을 OX를 다는 게 아니에요. 문장 하나하나를 닫아 키워드를 찾고 해설을 붙여요,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. 객관식은 5번이 정답이에요. 틀린 거 설명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데 OX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전체 문장 지문을 순서대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이건 제가 건 건 아닌데 이걸 준가 봐요. 이렇게 5명 50문 중에 추첨해가지고 5명을 준다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 한 부 샀죠? 근데 한 부 추첨이 돼도 좋아요, 안 좋아요? 좋아요. 왜? 계속 쓰니까. 그 뒤에 문장을 쓰잖아요. 계속 써서 버리는 거니까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죠? 그리고 아니죠. 이틀을 걸쳐서 해요. 그러니까 1일 때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 중간쯤 나가고, 9일 때는 나머지 이제 물권하고 계약법, 특별법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. 그래서 한 권인데 2개로 나눠서 강의를 합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. 처음 듣는데 내가 1월 달에 왔는데 이거 들어도 되나요? 아니면 난 재수생도 아닌데 들어도 되냐?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. 이게 여러분들 방학 때 애들이 자제분들이 어리면 특별 활동이라고 학원 더 보내지 않아요? 그리고 돈 더 주고, 그죠? 특강이라고 해서 대치동에 미어 터져요. 겨울방에 가면 똑같아요. 특강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돈을 쓰긴 하지만 합격이 더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. 분명히 그건요. 근데 체력 안배가 반드시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안배가 중요하죠. 체력이 웬만하면. 알겠죠? 자, 그래서 저는 2월 2일 날 하고 9일 날 할 테니까 그때 와서 들으라고. 알겠죠? 자, 고생들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